안녕하세요.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개발자 미트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 치안진흥센터장 장광호 경정입니다. 오늘 미트업은 과기정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서 경찰이 참여하는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알리고 연구자, 개발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미트업 행사는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플랫폼을 개발할 3사인 경찰대학, 서티웨어,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12월 3일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이고요. 마지막은 12월 15일 민간기관들이 참여하실 겁니다. 저부터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진흥센터장 장광호 경정입니다. 명칭이 긴데 경찰대학은 경찰청 산하의 교육기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스마트치안진흥센터는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경찰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개발하는 경찰 내 유일한 실무 분석 개발 조직입니다. 대부분 현직 경찰관과 사회과학자, 공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시스템 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하시는 주식회사 서티웨어의 고용봉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티웨어 SI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봉 이사입니다. 예, 고용봉 이사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서 CTO로서 정보기술, 정보보호, 데이터 센터 구축과 운영을 해오시는 금융 시스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PM을 수행하셨고 현재 이 사업에서도 플랫폼 PM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용태 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국방안전 ICT 연구단을 맡고 있는 이용태입니다. 예, 이용태 단장님은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국방안전 ICT 연구단장으로 계시면서 또 과학기술연합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고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면서도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비상임 이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경찰로서 인연 아주 깊으시고요. 경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 공공안전, 국방 전반의 퍼블릭 시큐리티 분야의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저는 경찰 대학에서의 역할을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양쪽 두 분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쭙고 소개를 드리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고용봉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티웨어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주식회사 서티웨어는 2009년도에 설립된 빅데이터 구축,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2016년에는 세계적인 빅데이터 전문업체인 호튼워크의 골든 리셀러로 선정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기술평가 우수 기업증을 받았으며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고용노동부 강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ICT 및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개발과 운영 업무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강소 기업입니다. 예, 고용봉 이사님의 자부심 넘치는 서티웨어에 대한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서티웨어는 이번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서티웨어는 이 사업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또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 데이터의 수집과 적재를 할 것이며 메타 정보 구축 및 연계 체제를 운영할 것이고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표준화를 수립하고 유통 시스템 구축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네, 서티웨어가 이번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 유통 전반에 대한 역할을 하시는 플랫폼 개발에 굉장히 큰 비중에 맡아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서티웨어가 이런 분야에서 그간에 자신 있게 내세우실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가요? 네, 최근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실적은 문화체육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구축한 바 있으며
감정평가 빅데이터 센터 구축 협약서를 맺은 상태이고요. 또 대법원 등기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 CJ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포탈 구축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예, 서티웨이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그간의 실적, 그 다음에 이번 사업에서의 준비된 기업이라는 말씀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잠시 후에 이번 사업에서의 서티웨이 역할과 계획에 대한 발표로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태 단장님께 단장님이 이끄시는 연구단의 활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단장님 이끄시는 국방과학연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국방안전 ICT 연구단은 ICT 기술을 공공 분야의 국민의 생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지능과 솔루션 개발을 모토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 분야로는 국방 초연결 실내 인프라 기술, 국방 초지능 의사결정 및 자율 제어 기술, 그다음에 국방 초실감 과학화 훈련 플랫폼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전 분야는 공공안전 분야하고 산업 개인안전 분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산업 개인안전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지능화 기술 개발, 산업 개인 분야 위험 요소 예측 및 예방 기술 개발, 안전관리 대국민 서비스용 디바이스 및 응용 기술 개발, 안전정보 공유, 유통, 인터페이스 규격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개인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안전 지능화 분야에서는 ICT 기반의 공공안전 전주기 관리 지능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능형 재난 확산 예측, 재난 대응 보건력을 개발하고, 특히 이제 상황 맞춤형 생활안전 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범죄 위험도 예측이랄지 대응할 수 있는 R&D를 통해서 국민의 치안과 재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애트리가 기초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개발 기관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을 하고 그것도 또 실용화에 대해서 널리 나가 있다는 것은 이번 단장님의 설명, 그리고 또 경찰과 많은 협업하는 연구를 통해서 천천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이번 플랫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트업을 시작한 지 약 8분 정도 경과했는데요. 현재 참여하신 분들이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124분, 현재 참석자는 83분, 소소한 참석자들이시네요. 등록을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이제 반갑다는 참여에 인사드리신데요. 지금 질문을 듣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등록을 했다가 천천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분 정도가 지났고, 이제 오프닝인데 질문을 활발하게 해주셔야 소통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1시간을 충실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기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각 기관이 이번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경찰청,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제가 참석한 경찰대학의 전체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보시는 장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사업이고요. 큰 틀에서는 디지털 뉴딜에 소속되어 있고, 세부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인데, 경찰 내부적으로는 사업명을 스마트 치안 네트워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전체 구조랄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보화진흥원 사업에서 올해 약 56억 원, 그리고 2022년까지 약 100억 원 정도 3개년 동안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된 요지는 경찰 데이터 중에서 112 신고, 범죄 통계 등 데이터를 서울시나 세종시, 그리고 LH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 행정, 상권, 주거, 환경 데이터를 모으고, 저희와 참여하는 민간 센터들입니다. MG 시큐러스, S2W, 더치트, 질환지구라는 곳에서 웹 게시물, 치안 뉴스, 다크웹,
악성 URL IP, 민간에서 유통되는 사기에 대한 신고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계하는 분야의 기술 제공은 에트리에서 해주실 것이고, 비식별화 암호화하는 기술도 접목하고 플랫폼 전체 시스템은 서티웨어에서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개발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유통해서 전화 사기, 인터넷 사기,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범죄 안전 진단, 맞춤형 범죄 예방, 사고나 범죄 예측에 활용하는 것이 전체 사업의 구조입니다.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대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올해부터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서 수사 역량을 직접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되는 제도적 여건입니다. 또한 자치경찰로서의 전환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 국가수사본부라는 경찰 내 수사 전문 조직도 분화될 예정입니다. 즉 이렇다면 그동안 한 조직이었던 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로서 분화하는 성장기이고, 경찰 치안 데이터 역시도 어떻게 유통하는지에 대한 체계를 재구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경찰 내부적으로도 직장협의회 등 민주화를 거치면서 의사결정을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양극화, 다문화 시대에 당연히 과학적 예방 치안을 하면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데이터 측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회 환경적으로도 최근에는 강력 범죄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사이버나 사기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N번방이나 사례를 봤을 때 보통 위험은 다각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스마트폰 속으로 범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범죄는 스마트폰에서 시작해서 다크웹, 블록체인으로 숨어 들어갈 것이라는 사회적 여건입니다. 이런 체계 속에서 경찰도 데이터 전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있는 스마트 치안 지능센터가 그 역할을 하기로 한 조직인데요. 많은 예산, 인력, 기술, 데이터의 집약체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조직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그런 목표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목표가 아직까지 자원이나 기술이나 이런 체제가 충분히 다 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이걸 통해서 데이터와 서비스 기술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전체 구조를 말씀드리면, 먼저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저희 경찰, 대학이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스마트 치안 지능 네트워크라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ICC 전략 협의팀이라는 기술 전략 체계를 운영하고요. 외부적으로도 전문가 포럼을 양성할 것입니다. 일단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외부 기관 컨소시엄들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참여하신 서티웨어가 플랫폼 전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에트리에선 데이터 연계 체제와 기술 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며, 비식별화와 암호화하는 키니엠 파트너스라는 퓨처센서라는 기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소프트웨어, 분석 소프트웨어는 SAP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랑 기술 협약을 맺고 있는 솔트룩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정책 그리고 플랫폼 기술 개발 시스템에 대한 주체들이고요. 센터가 현재 7개 센터가 저희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향후 여기 추가로 최근에 2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일단 현재 참여하기로 하고 있는 확정된 곳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시에서는 공공 데이터, 안전과 사고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서울시 산하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 상권과 지역화폐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는 공간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공공기관들이고요. 민간기관들도 참여합니다. 민간기관은 더치트라는 민간기관에서 민간의 사기에 대한 신고 정보를 모아서 자체적으로 시민 중심의 대응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그동안 모인
민간들이 상호 사기에 대한 신고를 결합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S2W라는 민간 업체는 국내에서 굉장히 기술력의 수위에 꼽히는 다크웹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에서는 범죄꾼들이 사용하는 숨어있는 인터넷 공간인 다크웹에서 범죄에 대한 키워드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경찰에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질환지교 데이터라는 기업에서는 음란물, 사기, 바이러스 등에 사용된 악성 URL과 IP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엠진 시큐러스라는 곳에서는 치안 뉴스, 그 다음에 대형 커뮤니티에서 경찰과 치안에 대한 크롤링 데이터를 이번 플랫폼에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두 곳에서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투원이라는 기업에서는 민간 경비와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IT로라는 기업에서는 공공주택의 안전 IoT 센싱 데이터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합니다. 경찰 내부의 112 신고, 킥스는 경찰 수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수사에서 활용된 사이버 인텔리전스 시스템 같은 경찰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전화 사기, 인터넷 사기, 스미싱, 파밍,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종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범죄에 사용된, 즉 범죄자 또는 피해자, 아니면 다른 관련자들의 정보일 수 있는데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ID, IP, URL, 사칭 수법, 피해품 정보들을 소위 매칭시키는 것입니다. 매칭할 대상 데이터로서는 아까 여러 공공 민간 기업들이 경찰 플랫폼에 제공할 인터넷 게시물과 뉴스, 다크웹, 민간끼리 공유한 사기 신고에 대한 정보,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서로 매칭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칭한 정보들이 범인 검거와 조기 경보, 민간에서의 차단, 삭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에서는 선제적인 범죄 예방의 과학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112 신고나 범죄 통계, 시민이 지역에 느끼는 안전 정도, 그리고 시민이 경찰에 느끼는 만족도들을 집계화하고 통계화해서 저희 센터로 참여하시는 공공, 지자체, IT 기업이 저희에게 제공해 줄 지역별 인구, 소득, 주거, CCTV, 가로등, 유동인구, 범죄 뉴스와 같은 정보들을 지역, 시기, 범죄 유형별로 집계화하고 통계화하고 서로 협업해서 분석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고량을 예측하고 범죄 환경 설계하며 경찰의 순찰 동선을 설정한다든지 범죄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최근에 치안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의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별, 지역별, 시기별, 맞춤형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는 네트워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찰이 바라는 향후 이 플랫폼의 운영 방식이나 그리고 또 전체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자하고 사회자 역할을 좀 겸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질문은 직접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다음 순서인 서티웨어에서 질문해 주시는 동안에 경찰의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취지는 경찰이 무엇을 위해서 이번 플랫폼 사업을 하는가, 그리고 전체 구조는 어떻게 짰는가,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플랫폼 전체의 설계와 개발을 맡으실 서티웨어에서,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개발한 산출물로서 이번 플랫폼에 활용할 것인가는 에트리의 이용태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티웨어 고용문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영범입니다. 먼저 센터와 플랫폼, 또 플랫폼과 치안정책연구소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와 플랫폼, 또 센터와 치안정책연구소, 또 간의 그 망은 IP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일반 데이터는 플랫폼으로 전송이 되고 민감 데이터는 치안정책연구소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플랫폼으로 온 데이터는 비식별화 점검을 하고요. 또 센터에서 치안정책연구소로 온 데이터도 역시 비식별화 과정을 거칩니다. 또 여기에서 경찰 내부망에서 들어온 경찰 데이터와 또 민간 데이터가 가공 융합돼서 플랫폼으로 전송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센터와 플랫폼과 치안정책연구소 간의 연계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인프라 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플랫폼 아키텍처 구성 방안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집 대상이 있는데 이 센터로부터 수집 대상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오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나이파이를 이용해서 플랫폼에 다시 수집 적재되고요. 이것이 이제 분석 단계를 거쳐서 오브젝티브 스토리지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경찰 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의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가공된 데이터는 다시 플랫폼으로 오면서 플랫폼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시는 것처럼 포털을 통해서 대국민에게 또 연구소에게 그 필요한 기관들에게 유통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포털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무료 유통뿐만 아니라 판매 구조까지 약 2년,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치안 분야의 데이터 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안 분야 데이터 맵 구축은 현재는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9개 전문 분야의 기업들이 약 140여 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또 저희 플랫폼과 치안정책연구소로 발송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센터 보유 데이터와 또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내에 있는 보유 데이터가 가공 융합돼서 2000년도에는 우리 동네 안전지도에 대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고 또 2000년도에는 마이폴과 안전 서비스에 대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3000년도에는 스탑 피싱, 클린웹, 엔티 엠번방에 대한 선쟁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유통 거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처입니다. 현재는 9개의 공급처가 있는데 9개의 공급처에서 온 데이터는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유통 거래 시스템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가 지역화폐, 119, 112 신고, 민간 경비, 민간 사기, 악성 URL, 다크웹, 유동요구 이런 치안 빅데이터가 데이터 상품 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식별, 데이터 표준화 이 과정을 거쳐서 개방형 상품을 만들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융합 가공해서 차후에 판매용 상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자, 백단에는 백엔드 시스템과 프론트 시스템이 가운데 있는데 데이터를 식별하고 처리하고 결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프론트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조회하고 샘플을 조회하고 또 결제하고 결제가 마친 다음에는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적으로 유통 구조는 개방형 상품을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안과 또는 이제 대리점 유통 모델을 통해서 수요 기업들에게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수요처는 현재 대국민 서비스가 하나의 분야가 있고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소상인 공인들이 수요처로 이미 예상 수요처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마트 치안의 플랫폼 3개년 서비스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차 연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과 LTE 연구 체제 가운데서 망 연계하는 것입니다. 또 치안 빅데이터 구축과 표준화를 하는 것이고요. 또 1차 연도에 혁신 서비스인 우리 동네 범죄 위험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차 연도에는 원천 기술 기반을 하게 되고 종합안전, 마이폴, 데이터 개방, 데이터 생태계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3차 연도에는 스탑피싱, 엔티 엠번방, 클린웹을 조기적으로 대응 조치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이러한 저희들의 치안 빅데이터 이 시스템이 K-치안 수출력 모델로 저희들이 타 국가로 또 수출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스마트 치안 플랫폼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 이제 센터에서 민감 정보가 스마트 치안 정책 연구소로 갑니다. 일반 데이터는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 센터와 치안 정책 연구소로부터 오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융합 가공해서 치안의 개발 및 연구 및 개발용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또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에 민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또 범죄 조기 대응 또는 검거 및 예방에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서티웨이에서 플랫폼 역할과 모델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용곤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서티웨어가 경찰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체계화의 방식,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특히 이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1분이 남았고요. 전체 미트업 시간의 한 절반 정도 경과했습니다. 단장님 괜찮으시면 잠깐 좀 방금까지 들어온 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네. 그 다음에 좀 환기한 다음에 다시 좀 진행하겠습니다 합니다. 현재 그 참석하신 분들은 88명, 소박한 그 비율이신데요. 그래도 채팅 등록을 약 한 40여 분 정도 해주셨습니다. 질문 답변에 대한 것들 중에서 지금 좀 환기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친절하게 인사 답변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질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고용공 이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얘기를 하기로 했던 얘기가 당연히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손정환님께서 스마트 치안 네트워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관련 최고 수준의 적용이 되어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비슷한 취지로 김수열님께서 데이터 암호화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구현하며 법적 규제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이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번 플랫폼의 설계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요. 하나는 방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연결되는 상황에 좀 재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더치트 같은 경우에는 김준성님의 질문입니다.
더치트 같은 경우에는 중고나라나 개인과 물품 거래 시 사기 신고된 번호나 계좌를 검색해 주는데 해당 정보를 클릭하면 마우스에 올라서 워닝이 뜨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하나를 모아서 아까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요거는 서비스 중에서 방금 고이사님이 설명해 준 그 장표를 보고 저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눠서 이분들께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네.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로서 보안 관련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키텍처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데이터가 있고요, 민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감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지금 이렇게 불가한 상태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그 플랫폼에 이제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민감 데이터 센터에 있는 민감 데이터는 치안정책연구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치안정책에서 가게 되면은 거기서 비식별화와 감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또 거기서 이제 비식별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으로 옮기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센터에서 이제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될 때 혹시 모르는 개인 데이터, 개인 정보와 민감 데이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비식별화 점검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비식별화 점검과 또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이미 비식별화를 한 번 하셨을지라도 한 번 더 플랫폼에서 비식별화 작업 및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단계에서 이런 치안 데이터가 추적될 수 있도록, 유통 거래가 추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DIB 방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로그인해서 이 필요한 그 데이터를 사갈 때 그것이 그냥 사가는 걸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추적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DIB 솔루션을 이제 저희들이 이쪽에 이제 구축을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 구축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용복 이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한번 장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경찰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공공민간 센터 9개 센터가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경찰 데이터는 당연히 112 신고와 경찰 수사 사이버 데이터 속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민간 센터 중에서도 특히 범죄에 대한 게시물을 가지고 오는 다크웹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민간들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경찰에 제공하는 더치트라든지 아니면 악성 URL IP를 제공하는 질환지교 같은 곳들은 다 개인정보랑 결합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즉 네이버 플랫폼의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센터들은 바로 경찰에 바로 제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사님. 이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 내부의 현직 경찰관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기관이자 이제 데이터 분석 실무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 기관으로서 범죄 수사와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로 하는 사항들을 실제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센터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제공은 받되 이 구간이 암호화 처리돼서 전송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IPsec VPN으로 예. 일단 망 자체에서 이제 암호화가 돼서 데이터가 이제 보호가 되고요. 예. 그렇게 경찰 내 치안정책연구소로 제공한 데이터는 경찰 내부망인 112 신고라든지 범죄 수사 시스템인 킥스라든지 사이버 수사 시스템 같은 데에서 전송받은 이 데이터를 이제 치안정책연구소 내 내부망 서버에 저장해서 이 양자를 대조하는 분석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범죄에 대한 수사 단서나 긴급히 처리해야 할 범죄 대응 정보가 있으면 경찰 활동 목적, 즉 현장 출동이나 범인 검거에 활용을 하고, 근데 거기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제 개인정보 일체를 삭제하거나 감형 처리하거나 등등 방식으로 비식별화해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개인정보가 올라가지 않는다. 즉 외부 연구자들이나 그 IT 개발자들이 활용할 빅데이터 플랫폼 속에는 개인정보가 없는 정보가 활용된다.
그러나 이제 개인정보가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인 치안정책연구소는 직접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 법집행기관과의 공조수사라든지 아니면 등등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용태 단장님, 네. 이 경찰 내부망하고 네. 이런 경찰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강을 이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되 이제 물리적 분리를 한 사이에 망연계 기술을 에트리에서 그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또 하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제 또 에트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용태 단장님의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고용복 이사님, 아까 네. 두 번째 질문이었던 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더치트 등에서 민간 더치트 등에서 개발한처럼 여기서도 민간 개발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계좌를 놓으면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고 이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3차년도 서비스의 개념하고 좀 닿아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네, 주시죠.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앞장표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각 센터에서 범죄 의심 또 치안 경찰 정보 이러한 그러니까 범죄 의심 데이터가 센터에서 치안정책연구소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그 데이터를 이제 그 범죄 민감 정보에 대해서 이제 분석과 또 시각화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암호화 적용해서 그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이제 전송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SW에서 이 데이터도 SW에서 제공해 주는 데이터도 사실은 다크웹에 해당된 범죄 데이터거든요. 그 범죄 데이터가 치안정책연구소로 이제 발송이 되고요. 그러면 치안정책연구소에는 그것을 이제 분석해서 이거를 이제 그 암호화해서 이제 플랫폼을 올리고 그 플랫폼에서는 그것을 이제 각 대국민과 연구소에게 유통 거래하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김준성님의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더치트와 같은 식의 서비스를 저희 플랫폼이 이제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더치트가 범죄 이용 계좌에 대해서 API 형식으로 그런 계좌나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물었을 때 그것이 OX 사기에 이용된 적 있는지에 대한 범죄 이용 게시물에 대한 것인지를 답변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도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플랫폼에서 그것이 다크웹 다크웹 ID, IP, URL로 확장되면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 플랫폼 속에서 질문을 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암호화를 적용한 답변을 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한 내후년쯤에는 개시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약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3분의 1 정도 시간이 경과했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참여자이신 에트리의 이용태 단장님께서 이번 플랫폼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들이 어떤 것이 적용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적용될 기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용태입니다.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에트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트리는 이제 대덕연구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가는 국가진흥화 종합연구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저희 부서는 진흥화융합연구소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단에서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안전한 국민 삶에 이바지하는 국방안전 진흥화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CT 기술이
국방과 안전 분야 영역에 융합돼서 공공안전진흥화, 산업안전진흥화, 재난안전진흥화, 국방안전진흥화의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연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에트리의 그 역사를 좀 보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1976년에 설립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하죠. TDX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CDMA 기술을 개발을 했고, WCDMA, 지상파 DMB, 휴대용 와이브로, 그다음에 LTA, 그다음에 OLED, 아몰레드라고 하죠. 아몰레드 기술, 그다음에 지니톡이라고 하는 음성인식 기술. 최근에 이제 엑소브레인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진흥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저희 원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시면서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진흥화 종합연구기관으로서 탈바꿈되고 있고, 저희 연구단도 AI나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지능화 기술을 통해서 이 지능화된 기술을 국방과 안전에 융합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저희가 이제 이번 과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보시게 되면 이 치안 서비스에 적용되는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과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종 데이터 소스의 다중로그라고 하면 대인, 대물, 장소를 로그화 시킨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멀티모델 데이터 융합 분석을 하고 공공장소의 위험 예측 및 실시간 위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제에서 데이터 간에 연계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 개발이 이 리아 사업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찰이 보유한 데이터, 치안 데이터를 딥러닝 등의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범죄의 초기 위험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과학기술정통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앞서 설명드렸던 망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이랄지, 아니면 치안 DB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랄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런 데이터 분석이랄지,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수행했었던 다중로그, 저희가 통칭해서 다중로그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중로그 기술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다중로그 기반의 위험인지 및 상황 대응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술인데, 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총포의 위험이랄지,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예측, 5개의 위험 예측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게 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개발하는 목표는 다중로그 기반의 위험인지 및 상황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먼저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희망을 하는, 그러니까 보호받고자 해서 하는 분들의 정보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워치랄지 아니면 휴대폰이랄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위험 상황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길을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생이 학교를 매일 가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CCTV를 이제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어디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걸 CCTV로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제의 특징으로 보면, 단순하게 이런 플랫폼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상황 인지를 하는 과제들은 나와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찰 데이터와 협업을 한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 데이터와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어느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에서
뭐 유범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선제적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잘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이 지역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경찰 데이터와의 연계를 하기 위한 과제가 저희 과제를 통해서 개발이 되어 있고, 이 개발 결과가 디아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거는 이제 그 경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이 활용하는 데이터, 주로 이제 112 신고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킥스 데이터 할지, 킥스 일부 데이터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범죄 초기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2 신고 대응을 하실 때 112 신고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112 신고 센터를 가보게 되면 이 경찰관분들이 들어오는 신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 위험 상황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를 나누게 되고요. 이게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찍어주게 됩니다. 찍어주게 되면 이 데이터가 112 순찰하시는 분들한테 정보가 넘어가게 되고, 이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빨리 범죄에 대응하게 되는데, 이제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의 숙련도나 아니면 그날의 필요도에 따라서 이 코드나 범죄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잘 놓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AI 기법을 활용을 해서 약간 6년치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들어온 데이터가 얼마만큼 위험한 데이터인지, 위험한 신고인지,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어느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AI 기법을 써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AI 기법을 써서 추천해주는 그런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112 신고 데이터들을 쭉 누적을 해서 언제 신고가 어느 연도에 어느 시간별로 해서 6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어느 시간에 집중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범죄자 정보, 신고자들, 그다음에 범죄자 정보 데이터화 시켜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 어떤 유형에 있는 범죄자에 의한 범죄일 거다라고 하는 범죄자를 추천해 준다든지 뭐 이러한 연구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치안 정보에 대한 데이터 뱅크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이 과제에서도 데이터 뱅크를 이제 구축을 하실 텐데, 데이터 뭐 공유 플랫폼이라고 소위 말하는 공유 플랫폼 만들 텐데, 뱅크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다양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세한 그 플랫폼에 대한 기술 설명은 URL을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 연구 개발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에트리 국방과안전연구단 이용태 단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URL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걸 좀 재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좀 상세히 알고 싶은 참여자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보시면 저희가 그 발표 자료에 보면 유튜브에 보시면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이라고 하는 유튜브와 그다음에 지능형 범죄 위험도 예측 및 대응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고요. 저희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컨셉츄얼리, 그다음에 어떠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용태 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용태 단장님이 말씀해주신 기술 개발 R&D는 제가 이제 경찰관 입장에서 좀 사용자 관점에서 말씀드릴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자기 스마트폰이나 이런 요새 그런 각종 ICT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에서 어느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난다, 이 지역은 위험하다 그러면 빨리 경고를 받고, 아니면 자기가 쓰러졌다, 아니면 자기가 심박수 등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거를 보호자나 경찰한테 알림받는 이제 그런 것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이제 다양한 경찰 데이터를 모아서 신고가 됐을 때 이 신고는 지역별, 시기별, 환경별,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데이터에서 시스템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해서 이거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신고이다,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경찰관 또는 시민들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그 개념 자체가 낯선 개념은 아닐 겁니다. 다만 거기에 접근하는 나름의 관점이 너무 지금 현재 너무 광범위한 것이죠.
지금 그 댓글로 접수된 질문을 말씀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제 우선 일단 이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조용태님의 질문입니다. 네. 치안 데이터 및 분석 내용은 대부분 공공안전 관련인데 민간에 수요가 있겠는가? 굳이 민간 개방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과 개발을 한 여러 해 진행하신 연구 책임자 입장에선 이 질문에 대한 그 나름의 그 견해가 있으실 텐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나요? 글쎄요, 이제 그 치안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세컴이랄지 이런 민간 사업자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경찰청에 있는 데이터 이 자체를 오픈하는 건 뭐 법적으로 안 될 테니까 이걸 분석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가 어느 부분에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된 데이터들은 세컴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민간에서 활용하는 민간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산업도 활성화가 될 거고 뭐 거기에 따른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개방하는 거는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을 다시 이제 가공을 한 데이터들을 이제 공개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용태 단장님이 그간의 경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해 주신 실무의 경험상 이런 데이터가 좀 더 공개 아니면 그게 실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비식별화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형태라도 알았더라면 이런 개발이 훨씬 빨랐을 것이다. 이런 니즈가 있으셨는가?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아까 이제 다중로그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기술 개발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총포 데이터의 위치를 가지고 총포를 갖고 계시는 이분들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분들을 어떻게 피해갈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희망하기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위험자 정보를 안다라고 하면 이제 뭐 보호받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피해갈 수 있는다든지 일반인들이 피해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점점점 전자발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개방에 대한 어떤 그 강도가 좀 약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저희는 총포 데이터를 활용한 그 연구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그 데이터나 이 데이터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법적인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되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단장님 말씀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다중로그 그 범죄 대응 그 시스템 개발 경과가 그 시민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나한테 경고를 주는 그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직 경찰 데이터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경찰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같은 법무부 데이터도 이 연구 개발을 활용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 데이터일 필요는 없더라도 나중에 사용을 전제로 한 샘플 데이터나 이런 그렇죠. 것만 있어 하더라도 개발이 빨랐을 텐데 네. 최근에 보면은 안산 지역의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그 지역의 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이 이미 준비가 돼서 기술은 준비가 있으니까 제도만 그 지역만 한정적으로 풀린다 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적 합의만 있었다면은 결정해놓고 개발해놓은 다음에 이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조두순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지금 질문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주로 그런 내용의 그 질문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 분야에 수요가 있겠는가라는 질문도 하시고 비용이 고려 없이 그냥 성능 위주로 즉 아마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R&D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장님 국방과 안전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시면서 이게 비용과 그 효과에 대한 질문을 많이 질문을 받으시면 거기에서 어떻게 답을 하시나요? 글쎄요, 저희는 사실 연구소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두에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라는 측면보다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있고 없고요. 이제 0대 그렇죠. 100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제를 함에 있어서도 뭐 처음에는 상당히 뭐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데이터들을 과연 오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연구했었던 내용들은 기존의 이제 데이터들은 경찰 치안에서 경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활용했던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번 니아 과제는 그런 데이터들이 시민 안전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국방과 치안은 이제 대표적인 공공재죠. 아주 기본적인 공공재입니다. 이제 거기에 비용을 얼마나 투입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이제 국민 합의인데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치안과 국방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OX, 이용태 단장님 말씀하신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핵심이죠. 근데 다만 기왕에 투자를 할 거면 투자를 잘해야 돼서 성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 데이터 기반에서의 연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국방과 치안에서의 데이터 기반 연구 개발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 기반에서는 이제 별로 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의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셋,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공유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실무와 다소 거리가 있는 연구 개발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국가의 자원이 투입된 다음에 그 산출물이 실제 활용하고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실은 더 많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 이번 저희 플랫폼은 그러한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굉장히 아직도 100분을 못 넘기고 있는 95명의 참여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뭐 예리한 질문들이 많으신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 좀 약간 포괄적인 질문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권도희 선생님이시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고 현직 경찰관이시자 영국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플랫폼의 목표가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좀 좁혀져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자 입장에서의 디테일을 고민해가면서 무엇을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 플랫폼이 수시로 꾸준히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측면에서의 고민이 있는 것인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민간경비에서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인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항들은 어떤 특별한 문답을 요하시는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주 이제 높은 통찰에서의 의견 제시라고 필요한데 사실 이제 단장님 저희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디테일을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같이 느끼는 고민 지점이 실제 시도를 많이 해봐야지 유용한 디테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소위 이제 우물을 넓게 파기 시작해야지 이제 점점 물이 나오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저희한테 이제 우물을 넓게 팔 기회가 항상 많지 않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저희 아쉬움인 것이죠. 실은 이제 권도희 선생님도 그 점 아시고 계실 터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이크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점점 이렇게 좀 소통이 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 미트업이 보람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민 선생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범죄를 대응하는데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예리한 지적이시고요. 이런 사항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서 선생님, 처음 한 것 치고 선전한 것 같다. 전자발찌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된다.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오늘의 미트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태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R&D를 하고 있는, 과기부로서 R&D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상용화하는 쪽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목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아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한 내용들이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보 이사님. 네, 저희 서티웨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문화체육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또 빅데이터에 대한 끝났어요. 네, 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마무리하시죠. 경험을 삼아서 치안 스마트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스마트 치안 진흥센터장 장광호였습니다. 스마트 치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여러 법적, 제도적 허들, 기술적 이해 부족을 뚫고 가는 힘은 개발자와 학계 그리고 시민의 응원과 관심입니다. 12월 5일에 2차 미트업 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